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은 커마 2급 2013년 3회 계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입력을 잘못했네요. 커마의 상급은 없어졌죠. 그렇죠? 커마 2급 2013년 3회로 표시를 해놓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몇 가지 기출문제들을 풀어봤잖아요. 네 가지를 풀어봤나요? 어떠신가요? 나오는 함수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반복돼서 나오는 함수를 푸는 방법을 아시면 그 문제에 적용을 해서 함수를 풀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제 우리가 인덱스라는 함수가 나왔는데 인덱스라는 함수가 vlookup, hlookup, 인덱스에서 골라 쓰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오늘은요 인덱스라는 함수가 나왔네요. 그렇죠? 인덱스라는 함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라는 함수는요, 모르는 함수가 나오면 일단은 써보시는 거예요. 인덱스. 표나 범위 내에서 값이나 참조 영역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는요, 우리가 책 뒤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책 뒤에 보면 색인이 있잖아요. 색인. 색인이 있으면 그 색인에서 내가 나비를 찾아 라고 했을 때 기역, 니은, 순으로 돼서 나비, 니은으로 가서 나비를 찾아서 나비에 해당하는 단어가 몇 페이지에 있어요 라고 하면 그 30페이지를 피면 나비라는 단어가 거기 딱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인덱스라는 겁니다. 엑셀에서는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인덱스라는 함수를 씌웠습니다. 표나 범위 내에서 값이나 참조 영역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탭키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네요. 어레이, ref 레인지 어레이, 어레이는 범위, 레퍼런스, 참조 영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의 쓰임은요. 조금 틀려요. 어레이는 배열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범위를 주거나 이렇게 범위를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범위를 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반창고 모양으로 어레이에 해당하는 범위를 집어넣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책에서 나비를 찾아 라고 했을 때 나비가 30페이지에 있어 라고 하면 우리는 30페이지를 펴볼 거잖아요. 컴마. 그러면 나는요.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있는 값을 찾아와 네 번째 있는 값을 찾아와 이게요. 인덱스예요. 그래서 내가 3이라고 넣으면요. 내가 선택한 범위가 세 번째 있는 값 하나, 둘, 셋 부산을 갖고 오게 되겠죠. 그런데 만일에 어레이의 범위를요. 이렇게 넣는다고 하면요. 이렇게 넣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 청주, 부산 이렇게 되니까 얘도 하나, 둘, 세 번째는 부산이 되겠죠? 이렇게 넣는다고 하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청주가 오는 거죠. 이 범위를 넣어주는 거는 우리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라는 것은요.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그거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오는 게 인덱스인데 이거는 어레일 때예요. 행을 기준으로 열을 기준으로 집어넣었을 때 몇 번째 행에 있는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갖고 와 라고 하는 거는 행렬, 배열로 집어넣었을 때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요. 레퍼런스, 영역으로 집어넣었을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넣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레퍼런스로 배열이 아니라 얘를요. 이렇게 넣었다고 해볼게요. 표의 값을 이렇게 넣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요. 영역이 들어갔잖아요. 그쵸? 여기서 우리는 요거에 해당하는 18,000원을 갖고 오고 싶으면 우리는 내가 넣어준 영역에서 행, 열 순으로 값을 세는 거예요. 그러면 난 이 18,000원을 찾고 싶으니까 하나, 둘, 셋, 3행에 하나, 둘, 두 번째 열에 있는 3,2가 되는 겁니다. 만일에 여기 2,000원을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넣어준 범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행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값을 갖고 오면 2,000원이라는 값을 갖고 오겠죠? 지금 넣은 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해요? 행열 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셀을 읽을 때는 A3셀 이렇게 읽지만 입력을 할 때는요. 로우 컬럼 넘, 로우, 행, 컬럼, 열 이렇게 해서 3,2 하나, 둘, 셋, 세 번째 행에 하나, 둘, 두 번째 여기 18,000원의 값을 갖고 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요. 이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는 H룩업을 알아요. 어떻게 해요? H룩업은 이렇게 수평인 상태에서 내가 선택한 행에 해당하는 값을
불러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게 H루거. 지금 얘가요. 또 이렇게 또 보여드려야죠.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 그럼 얘는요. 뭐라고 하셔야 돼요? V루거. 수직일 때. 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 있는 값을 찾아서 코드를 갖고 오는 거면 얘는요 V루거 쓰시고 옆으로 수평으로 됐을 때 여기 있는 값을 찾아서 코드를 갖고 오는 거면 H.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요? 정확한 값이죠? 서울에 해당하는 코드 1, 청주에 해당하는 2, 부산 3, 4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확한 값 H 루거브스 대 컴마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해보면 되겠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네요. 여기에요. 출발지 부산,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도착지 목포까지 간대요. 그래서 이 부산 목포 간에 얘의 부산 목포 간에 얘의 값을 갖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15,000원이네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일에 이렇게 범위를 씌웠다고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산에 해당하는 코드가 3이고 목포에 해당하는 코드가 4잖아요. 그러면요. 3행의 4열에 있는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씌우면 하나 둘 셋 3행의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에 있는 요 값을 찾아와 라고 하면 되겠죠. 만일에 이 값이라고 하면요. 4, 3 서로 바뀌면 되겠죠. 목포에서 부산을 찾아서 그거에 해당하는 값.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있는 코드 값들을 불러오는 게 순서겠죠. 그쵸?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이 식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부산 밑에다 해보겠습니다. H 룩업을 써서요. 나는 부산을 찾을 거야. 컴마. 어디에서? 이 표에서. 그쵸? 나 밑으로 잡아 당기거나 옆으로 잡아 당길 수 있으니까 F4, 컴마.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행이잖아요. 로우 인덱스 넘버. 두 번째 컴마 0. 이렇게 해주시면 부산이 구해지고 얘를요. 옆으로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H8이 I8이 되니까 목포에 해당하는 값도 나오겠죠. 그쵸?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인덱스 함수를 씌워서 이렇게 범위를 씌우고 컴마 이 3행의 컴마 4열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와 라고 하면 15,000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 쉬운데 이제 직접 여기에 입력을 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복잡한 식이 됩니다. 그렇죠? 인덱스를 불러와서 나는 여기 있는 범위를 집어넣을 거야. 컴마 그 다음에 여기 컬럼 넘버에 우리는 H 룩업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에 관한? 부산에 관한 코드를 갖고 와야 되니까. 그러면 룩업 밸류가 부산이 되는 거고, 컴마. 지역 코드는요, 밑에 있는 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밑으로 잡아 당기거나 옆으로 당기지 않으니까 그냥 두면 되지만, 우리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했을 때 F4를 씌워준다고 했으니까 F4. 안 하셔도 됩니다. 컴마. 그 다음에 로우 인덱스 넘버는 두 번째 컴마 0. 이게요 뭐가 되는 거예요? 부산의 코드를 갖고 온 거죠. H로 가로 닫고. 그러면 얘는요 이 식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의 뭐가 되는 거예요? 로우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로우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돼요? 컬럼 넘버를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H 룩업을 또 써서 목포에 관한 목포, 컴마, 그 다음에 이 지역 코드표에서 F4, 2, 0 이렇게 써주시면 값이 구해지겠죠. 식은 복잡하지만 인덱스에 가로까지 닫아주시면 엔터를 치면요. 15,000원의 값을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인덱스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HLOOKUP을 써서 여기에 있는 코드를 갖고 오면 그 코드에 해당하는 행열 값을 집어넣으면 인덱스에서 그 값을 갖고 오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근데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그렇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은 거는요. 인덱스라는 함수가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몇 번째에 있는 값을 불러오는 함수야 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덱스랑 매치라는 함수가 같이 쓰여가지고요. 간혹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1급 문제. 그런데
커마 리그에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덱스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내가 범위를 선택을 하고 그 코드에 해당하는 값들만 갖고 온 거잖아요. 그쵸? 얘는요. 세모 말고 다른 게 있나요? 네모 있네, 네모. 자, 얘는 일단은 세모로 주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맞추면 좋은데, 그렇게 뭐 쉽지는 않은 문제 같네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빨간색에 두께가 좀 굵게 해가지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쵸? 이렇게 세모 정도. 자, 세모라는 문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셔서 지금 내가 연습할 때 이건 세모야. 이건 못 풀어. 이런 것들은요. 시험 보실 때 푸시면 안 됩니다. 시험을 다 푸시고 시간이 남았을 때 이 문제를 도전을 하셔야지 내가 만일에 3분, 5분을 썼는데 그 문제를 못 풀었어. 여전히 그 문제를 더 풀어야 돼. 그러면요. 안 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상에서 세모로 표시하는 부분들은 동그라미는 최대한 맞추려고 좀 연습을 하시고요. 세모 같은 거는 일단은 넘어가는 연습을 하세요. 이거는 나중에 내가 다 풀고 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커마 리급은요 40분 동안 보는 겁니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2번. 이제 어려운 게 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좀 쉬울 것 같아요. if, count if, rank, sum if. if가 나오면요. 어떻게 생각해요? true, false를 만들어서 참값, 거짓값 넣어줘야지. 그러면 일단은 그거 if를 쓰면 그렇게 하면 되고 count if는 숫자를 세는데 뒤에 조건이 붙었어. 여기 필기 시험이 80점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이니?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게 그거고 랭크라는 함수는 등수를 구하는 함수 아시죠? sum if는요. 합계를 구하는데 뒤에 조건이 붙었어. 합계를 구하는데 필기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의 면접 점수의 합계 좀 구해줘 라고 했을 때 sum if를 쓰는 겁니다. 이제 문제를 볼게요.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한대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건 뭐? 랭크 함수를 구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위는 최우수, 2위는 우수, 나머지는 공백. 어제 생각나세요? 추주라는 함수와 if error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1등일 때 최우수, 2등일 때 우수, 3등, 4등, 5등, 6등, 7등은 공백으로 해야 되는데 일일이 다 쓰기가 힘드니까 우리는 if error라는 함수를 쓰는 거였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랭크라는 함수를 열어서요. 그쵸?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첫 번째 친구의 점수를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나머지 친구들의 점수를 비교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첫 번째 사람이 꼴등이었는데 여기는 90점도 딱 보이네요. 그렇죠? 내 점수를 기준으로 다른 친구들의 점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상태에서 내가 등수를 구한 다음에 밑으로 잡아 당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F4를 걸어주시고 순위는 총점이 높은 사원이 1등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내림차순,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 돼요.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걸어주고 가로를 닫아주면요. 등수가 구해지겠죠? 이렇게 뿅 내리면 1등부터 10등까지 구해지잖아요. 어제 우리가 했던 추주 함수랑 if error 함수를 쓴다고 하면요. 어떻게 해요? 추주라는 함수를 써서 내가 앞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1등, 2등. 1등일 때는 최우수, 2등일 때는 우수, 나머지는 공백. 이건데 10개까지 하기 힘드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밸류 값이 나오면 우리는 오류 값이 나오면 if error라는 함수를 씌워서 밸류 값을 불러와서 여기에 메롱이라고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생각나시죠? 그죠? 그러면 오류 값이 생겼을 때 우리는 메롱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메롱 대신에 우리는 공백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1등일 때 이 조건이 1일 때 참이 최우수입니다. 그 다음에요 2위일 때 우수 나머지는 공백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1등일 때, 자, 1등일 때 최우수가 되고, 나머지는 우수 아니면 공백으로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2등일 때는 우수이고, 나머지는 공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조건 함수 할 때 90점이 넘으면 수, 80점이 넘으면 우, 미, 양, 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if 함수를 씌우기 전에 우리는 여기에 네,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게 요즘에 제가 한창 이게 이거 말하면 안 되지. 비밀을 말하면 안 되지. 여하튼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요. 일단은 조건을 만들겠습니다. 1등일 때 최우수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컴퓨터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의 등수가 7이 는 1등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뭐래요? 컴퓨터를 치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1등일 경우에만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alse가 되는 겁니다. 만일에 내가 얘의 등수가 는 2등이니? 라고 하면 얘는요 2등인 경우에만 true가 되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내가 1등일 때는 최우수고, 나머지는 우수 아니면 공백이잖아요. 얘는요, 최우수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우수 아니면 우공이라고 할까요? 우수 아니면 공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얘는요, 우수 아니면요, 공백으로 나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if 함수를 씌워서요. if라는 함수를 씌워서 얘가 탐이면 최우수를 줄 거고 그죠? 아닐 때 우수 아니면 공백으로 줄 거야.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러면요. true인 값에 최우수가 들어가고 아니면 우수 공백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돼요? 우수랑 공백이랑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if 함수를 써서 얘가 참이면 우수가 되는 거고요. 공백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얘는요, 2등일 때만 우수가 되고, 나머지는 공백이 되잖아요. 아, 그러면 1등은 어디 갔어요? 여기 앞에 있잖아요, 앞에. 얘는 1등일 때 되는 거고, 얘는 2등일 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공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요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요 구조를. 그러면 나는 내가 구한 등수에서 는 1등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등수가 1등인 경우에만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엔터를 치면 나머지 부분들은 거짓이 되고 1등인 경우에만 참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 한 것처럼 if라는 함수를 쓰시고 그 다음에 참일 때 최우수 아닐 때 우수 아니면 공백 이렇게 써놓자고요. 그러면 true일 때는 최우수가 되지만 아닐 때는 우수 아니면 공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두 번째 한 것처럼 우수 공백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식에서 우리가 우수랑 공백으로 나눈다는 얘기는요. 여기 있는 1의 값을 학교에서 볼까요? 1의 값을 2가 되면 얘가 우수가 되면 되고 2가 아니면 얘가 공백으로 맞춰지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두 번째 조건식이에요. 그래서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고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고 이 구조로 90점 이상일 때는 수, 80점 이상일 때는 우, 미, 양, 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1등일 때는 최우수, 2등일 때는 우수, 나머지는 공백. 그러면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만든 이 식을요. 자, 컨트롤 C 복사를 해가지고 ESC 취소를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바꾸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F2를 눌러보면 지금 우리가 우수랑 공백을 한 걸 복사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이 큰 따옴표 있는 이 식을 여기에다 하시면 안 됩니다. 우수 빼기 공백에다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value if false 자리에 다 컨트롤 V에서 붙여 넣으시면요.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등으로 들어왔을 때 아까 여기 했었잖아요. 1등으로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니까 최우수로 떨어지고 만일 2를 갖고 있으면요. 여기서 2니까 거짓이니까 최우수로 떨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값으로 다시 2가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숫자 2가 나오니까 는 2야? 라고 했을 때 우수가 되는 거고 3, 4, 5, 6, 7, 8, 9, 10은 여기서 2가 아니니까 거짓값, 공백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번에는요, 1번, 2번 문제가 좀 어렵네요. 제가 볼 때도 이 부분도 여러 번 제가 수업을 해본 결과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만일에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된다, 나는 이게 쉽다 라고 하시면요, 커말 1급을 준비하세요. 이제 아시겠죠? 제가 커말 2급을 다 정리가 끝나면 커말 1급도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커말 1급은 계산 문제를 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커말 1급은 커말 2급보다 한 5배는 어려운데요. 자격증으로 치면 한 10배는 좋아요. 그러니까 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된다. 엑셀 기초 다지기를 마스터했다. 그러면 커말 1급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넘어갑니다. 계산 문제 3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5문제 중에 한 문제가 어려우면 4문제가 쉽고 2문제가 어려우면 나머지 3문제가 쉬워야 되는데 지금 1번, 2번이 어려웠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3문제가 쉬울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자, dcount, dcounter, dsum 중에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여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고급 필터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해요? 조건을 만들고 시작하기. 생각나시죠? 요겁니다. 조건을 만들고 시작하셔야 돼요.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성별이 남이야? 성별이 여야? 합격, 불합격, 납부 여부에서 납부야? 아니야?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면요, 성별이 여인 학생들이라고 했으니까 얘는요, 조건이 성별이 여자야? 이게 조건입니다. 그런데 육성앱이 납부자 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성별에서 여자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 중에 납부한 사람이 몇 명이니?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 나왔네요. 조건은 성별이. 이게 조건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필드는요. 납부 여부에서 세야 되니까 계산할 필드는 납부 여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count를 쓰셔야 돼요. count를 쓰셔야 돼요. count는 숫자를 세는 거고요. 그죠? count는 숫자를 세는 것. count는요. 어떻게 해요? 숫자, 문자를 같이 세는 거예요. 숫자도 세고 문자도 같이 세. 그러면요. 얘는요. count를 쓰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씁니다. dcounta라고 씁니다.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필드에서 비어있지 않는 셀의 수를 구합니다. 색. 그러면요. 데이터베이스 고급 필터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 표 전체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표 전체를 넣어주시고 컴마. 필드는요. 내가 카운트 할 필드를 선택하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성별이 여인 학생명을 클릭하면요. 조건이 여에 해당하는 이 학생 이름들을 다 세가지고 정답이 틀릴 겁니다. 우리는 왜? 납부 여부를 세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납부 여부 필드를 클릭을 하시고 크라이테리아, 제일 어려운 영어 단어였잖아요. 그렇죠? 조건, 성별이 여야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하시면요. 3명이 되고 자, 이 카운터를 해볼게요. 다시. 자,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성별이 여인 사람이 몇 명이니? 라고 했을 때는 학생명을 넣어줘야죠. 그렇죠? 성별이 여 이렇게 얘는 학생명은 5명인데 3명만 납부를 했대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조건을요. ITQ 엑셀의 경우에는 이 표에 거의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근데 커말 2급의 경우에는 이렇게 성별이 여가 아니라 남이라고 하면요. 여기 옆에다가 조건을 만들라고 나와요. 이렇게 어느 셀에 조건을 만들어서 시작하세요. 그러면 이 성별이 남이야. 이렇게. 아니면 납부 여부가 납부야? 그럼 납부한 사람이 몇 명인지 세보세요. 라고 하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count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넣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명을 넣거나 성명을 넣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왜? 여기 안에 다 문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건만 납부 여부에 납부야 이거니까 학생명에 여기 있는 문자를 세거나 성별에 있는 여기 있는 문자를 세거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콤마 납부 여부는 납부야. 그러면 총 납부한 사람이 6명 이렇게 세주잖아요. 이거는 데이터가 작아서 그렇지만 이게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함수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 빨리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자, 3번은 다행히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잘 풀 수 있으니까 얘는 우리가 맞춰야 되는 문제. 문제 4번이요. 인덱스, 추주, 레프트, 라이트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여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인덱스가 또 나왔는데. 자, 추주는요, 골라 쓰는 거고, 레프트는 왼쪽에서 몇 글자 갖고 오는 거고,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갖고 오는 거고. 그러면요, 문제를 볼게요. 표 4에서 사원 코드의 마지막 문자. 그러면 이 사원 코드의 마지막 문자를 갖고 오려면 어떻게 해요? 레프트를 써야 돼요? 라이트를 써야 돼요? 라이트라는 함수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한 글자를 갖고 와서 1이면 과장, 2면 대리, 3이면 사원. 정말 쉽죠? 라이트 함수를 써서요. 이 사원 코드에 컴마 오른쪽에 한 글자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요. 사원 코드에 있는 오른쪽에 한 글자를 갖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1일 때 가장, 2일 때 대리, 3일 때 사원으로 분류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추주함수 써가지고 여기 앞에다가 빨리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추주함수를 하면서 아까도 좀 전에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인덱스 넘버 세 개인 숫자 값을 기준으로 value 1일 때 나는 가장이라고 쓰고요. value 2일 때 대리라고 쓰고 value 3일 때 사원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이 1, 2, 3뿐이 없으니까 오류 값이 안 낼 거예요. 만일에 사원이 없다라고 했으면 얘 3일 때는 value 값, 샵 value라는 오류 메시지가 뜨겠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오면 이 문제도 4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고요.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 count ifs, sum ifs, average ifs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래요. 함수와 %, 연산자를 사용을 하라고 했는데 문제에 보니까 문제를 보시기 전에도요. 여기 있는 표를 보시면 80점대 인원수를 세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80점대 인원수를 세야 되는데 count ifs, sum ifs 인원수를 세는 거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보고도 count ifs를 쓰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국어, 영어, 수학 각각의 점수가 80점대인 학생 수를 구하여 영역에 표시하시오. 뒤에 명자를 붙이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요. 수학 시간에 x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어떻게 해요? 80점대를 찾으려고 하면 여기에 80보다 크거나 같거나 x가 4가 90 이렇게 하면 80점대를 찾았잖아요. 그렇죠? 생각나시죠? 저는요. 고등학교 때 그냥 다 암산으로 수학 계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 할 때는요.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서 컴퓨터한테 요거에 해당하는 같은 애들을 구해줘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count ifs, count 숫자를 세는데 if 조건들이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조건 중에 만족하는 교집합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는 게 80점대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써주시는 거예요. 는 count ifs인가요? 증가요? 범위 내에 주어진 조건에 맞는 셀에
얘는요, 조건들이 된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누르면,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 첫 번째 조건의 범위. 는 카운트, 숫자를 세는데, 뒤에 조건들이 붙었어요. 조건 두 개. 왜, 뭐요? 80보다 크거나 같거나 90보다 작아야 되는 조건이잖아요. 그쵸? 셋. 그러면 조건 범위의 1. 그럼 나는 국어 점수 이 범위 안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DO를 쓰시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줘야 됩니다.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이 끝나고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 1, 첫 번째 조건은요. 어떻게 되죠? 크거나 같다 80점.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영어를 넣으시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지금 이거 한 번 더 해줘야 되잖아요. 국어 점수가 90보다 작아? 이거. 그래서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2에 범위를 집어 넣으시고 콤마 그 다음에 다가 90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제가 틀렸죠? 얘는요 8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이식 조건 A, 이식 조건 B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는 AND로 연결이 되니까 요것도 속하고 요것도 속하는 애들만 뭐 해주는 거예요? 카운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를 닫아주면요. 엔터를 치면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654네, 654. 자, 그 다음에 연결 연산자 쓰고요. 0이라고 문자열 붙여주시면 되겠죠? 혹시요, 이 문제를 잘 모르겠잖아요. 그리고 다른 문제들도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러면, 수식 쓰지 말고 그냥 6명, 5명, 4명이라고 써놓으세요. 안 되겠죠? 문제를 함수를 이용해서 푸셔야 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2013년 3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2013년 2회 문제는 따로 없어서 우리 2013년 1회를 풀고 2013년 3회로 넘어왔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2014년 1회, 2회, 3회 이렇게 순서대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떠세요? 도움이 되시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다른 컴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영상 보고 나 합격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잘생긴 이민함이 좀 더 또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